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매는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70년을 살아온 그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죠. 은퇴 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던 매 부부에게 한국은 단순히 여행 목록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안내판이 영어로도 친절하게 되어 있고 공항 직원들이 서툰 한국어로 묻는 그의 질문에도 웃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더군요. 매의 아내는 공항 화장실의 깨끗함에 감탄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 맞나? 하며 놀라워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나 밴쿠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주변 맛집과 관광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와 티머니 카드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말로 살만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매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강이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매 부부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매 부부는 호텔 근처 전통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그들을 맞이했죠. 좁은 골목길 사이로 펼쳐진 상점들, 그리고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매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외국분이 한국말을 하시네. 하며 반가워하시더군요. 매의 발음이 어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에 매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의 아내가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직접 나와서 가장 달고 맛있는 사과를 골라주며 하나를 더 덤으로 주었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사과 맛을 제대로 보셔야죠라며 웃으시는 모습에 매의 아내는 감동받았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있던 매에게 지나가던 대학생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매 부부를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죠. 심지어 근처 맛집까지 추천해주며 한국 여행 잘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매 부부가 노선도를 보며 헤매고 있자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더군요. 목적지를 알려주자 그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며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때로는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끝까지 도움을 주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매는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환대가 아닐까 생각했죠. 매 부부는 서울에서의 첫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은 후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경주로 향했는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며 매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경주에서 머물던 한옥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는 매 부부를 친손자처럼 챙겨주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나라 음식 드셔보셔야죠 라며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를 내어주시더군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매 부부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캐나다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자 춥겠어요.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세요라며 전기장판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함에 매의 아내는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어요. 부산으로 이동한 후에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먹으며 상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캐나다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며 반가워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아저씨는 매 부부에게 부산의 숨은 명소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매 부부를 보더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감귤을 좋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라며 직접 딴 감귤을 한 박스나 선물로 주셨거든요. 심지어 공항까지 배송해 주겠다며 주소를 물어보시더군요. 매는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시네요. 잘 어울려요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거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더군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 매는 한국 사람들의 포용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사투리와 문화적 특색은 달랐지만 외국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매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잖아.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매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교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역에서 받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려고 강남역에 내렸는데 역 안내시설의 체계적인 구성에 감탄했어요. 매가 가장 놀란 건 네이버 지도였습니다.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실시간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이 표시되더군요. 3분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로 3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죠. 심지어 몇 호차에 타야 환승이 편한지까지 알려주니까 매는 이게 정말 무료 앱이 맞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몇 번 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됐거든요. 매의 아내는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니.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실제로 표시된 시간에 맞춰 버스가 도착하는 걸 보고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거의 없다는 점도 캐나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는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니 차가 필요 없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 하나 놀란 점은 사람들의 배려였어요. 지하철에서 매 부부가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자 젊은 승객이 먼저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에 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려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매가 환승하는 방법을 물어보자 직원이 바쁜 와중에도 직접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손짓으로 알려주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 매는 이 나라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친절한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봤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매 부부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들을 모두 둘러본 후 우연한 기회에 목포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포는 그들의 여행 계획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길에 배편을 놓쳐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경험이 매 부부에게는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목포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매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울이나 부산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경주처럼 역사적인 명소가 가득한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골목길 어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목포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라며 진심으로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더니 목포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목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건물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매는 감동받았어요. 저녁 무렵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매 부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외국분들이시네요. 우리 목포 바다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매가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대답하자 그 아저씨는 활짝 웃으며 그럼 됐어요. 우리 고향을 좋아해 주시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관광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전통시장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였는데 매 부부를 보시더니 어머, 외국분들이 우리 국밥을 드시려고 하시네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맛있어요? 짜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며 걱정해 주셨어요. 심지어 김치가 너무 매울까봐 따로 백김치까지 가져다 주시더군요. 목포를 떠나는 날, 매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목포에서는 특별한 걸 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잖아. 이런 게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 매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목포에서의 따뜻한 경험 이후 매 부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담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후 매는 한국 요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한 요리 교실에서 김치 담그기를 배우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매 부부를 보더니 캐나다에서는 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매가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지금은 중독된 것 같아요 라고 답하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매는 한국 음식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모든 과정에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생님은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치 한 포기에도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주에는 전주로 가서 한정식을 경험했습니다. 한옥 음식점에서 차려진 상을 보는 순간 매는 말문이 막혔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15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이 모든 반찬을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 있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된장찌개였어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라고 하셨는데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이 된장은 3년 전에 담근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죠라는 설명을 들으니 한국 음식에는 시간과 기다림까지 조미료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의 한 할머니 집에서 먹은 손만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빚어주신 만두를 먹으며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만두예요라고 하시는 걸 듣고 매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주도에서 먹은 흑돼지 고기도 특별했어요. 식당 주인이 이 돼지는 제주 바람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맛이 다르답니다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죠.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모습에 매는 감동받았습니다. 매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마음을 담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을 때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의 수단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고 했죠. 한국에서 보낸 지 이미 한 달이 넘어가면서 매는 점점 이 나라의 특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밤의 안전함이었어요. 캐나다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살았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10시경, 매 부부는 명동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다니고 가족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매는 이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밤 10시가 맞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늦은 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매의 아내는 여보, 여기서는 밤에 혼자 다녀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더욱 인상 깊은 장면을 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나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밖에 있는 게 걱정됐는데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주변 상가들이 모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어서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지하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평온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비원이나 경찰이 특별히 순찰을 돌고 있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매는 이런 자연스러운 안전함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신기해했습니다. 편의점 문화도 놀라웠어요. 새벽 3시에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 알바생 한 명이 혼자서도 아무 걱정 없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그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매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믿고 살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은 더욱 특별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심지어 혼자 와서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밤 문화를 보며 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경비나 감시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매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나라에서는 밤이 무섭지 않아.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 같아. 한국의 밤은 단순히 안전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달을 보낸 매는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 같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주에 매는 서울의 한 동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 매는 자문해봤어요. 처음에는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동받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살 때는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친절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였다는 걸 말이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물어보면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직장인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챙겨주려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매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봤습니다. 아, 우리가 캐나다에서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와 대학생이 버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놓지 않더군요. 내가 가장 부러워한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어른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길을 잃어도 누군가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따뜻한 어른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근처 빵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오늘 떠나신다고 하셨죠? 한국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매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여기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매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찾던 건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 2달 전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행이 이제는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캐나다로 가져가서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